사람들이 막 가상자산 보호법 정부에서 뭘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겁을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그게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데 알트코인 목록들이 쭉 나왔어요. 그 알트코인 목록에 적혀있는 대상이 되는 코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겁을 먹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걸 누가 주체적으로 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보호해 줄 것이냐, 이 주체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온라인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해킹 당하면 너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이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대장이 안 나가면 나머지들은 다 그냥 깨갱하고 지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거래소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특정 코인 뭔가 하나는 급등을 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코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특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샀겠죠. 이건 어떤 시세 조작을 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큰 손이 됐을 수도 있겠고, 그 관련 업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금을 투입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내부자들이 아닌 이상 그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와, 왜 내 코인만 안 올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2년 전부터 늘 강조드린 게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강조드린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알트코인을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비싸니까 싼 알트코인으로 가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은 오름폭, 상승폭에 발끝에도 못 미칠 정도로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밈코인, 인기 코인들만 그래도 상승률을 좀 따라오는 추세고, 여러분들이 개인들 입장에서 특정 알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알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시장과의 괴리감, 실망감 이런 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뭐 아무런 희망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 시장이 항상 상승 추세로 도입하고 최고 활황기가 다가옴에 있어서 알트 코인들이 안 올라준 적은 없거든요. 그 2021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2017년도에 인기가 있었던 특정 알트 코인들이 내가 물려있는 가격보다 더 올라줘서 회복해서 내가 나올 수 있었느냐, 이걸 판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했던 것도 있고 안 올라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알트코인의 트렌드가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럼 과연 올해는 그러면 과거에 잘 올라갔던 게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겠느냐, 이걸 판단해 보면 그럼 올해 트렌드는 또 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좋더라, 야 누가 뭐 사라 했다, 사돈의 팔촌이 뭐 사라 했다, 친구의 형이 뭘 사라 했다,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특정 막 문자 오고요, 어떤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막 투자 모집회 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트코인을 접근해서 물려있고 사기를 당해서 거래소 상장시켜서 완전 폭락해 있고 프로젝트 다 중지되고 이런 코인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럼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도대체 주류 알트코인으로 분류가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장이 활황장이 오더라도 여전히 빛을 못 보고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인기 있는 부류, 주류 부류인들은 그나마 시장을 따라가고, 중간 정도 부류는 그래도 흐름이 상승으로 오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승은 되는데 전에 올랐던 가격보다 오르지는 않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단 부류 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네가 오르든 말든 꼼짝 안 하고 계속 죽어 있더라. 이런 현상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를 비트코인 투자와 똑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과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코인들이 다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칭할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했죠.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자산이고 블록체인이고 사라지지 않고 막 이런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게 나왔대. 비트코인보다 훨씬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나왔대. 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게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막 출시되고 ICO 붐이 일어나면서 그냥 새로 출시되는 알트코인마다 다 비트코인보다 좋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 코인에 대한 지식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이제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공부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2021년도 그 사이클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겠어. 그래, 네 자산 맞아. 오케이. 불변의 자산이야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로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어떤 특정 젊은 사업가, CEO, 어떤 회사에서 만든 코인들이란 말이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가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코인 프로젝트가 무너졌어. 그럼 그 코인이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은 뭐 누가 특정 주체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에는 회사도 없잖아. 이게 사라진다고 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은 프로젝트 주체가 사라지면 그 코인 값어치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뭘로 볼 것이냐? 차라리 그냥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지분 없는 주식. 스타트업 회사의 지분 없는 주식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회사에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 코인을 사줘서. 그러면 그 코인 회사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프로젝트 개발하고 뭐 홍보 활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 그 회사들이 그 코인을 파는 자금으로 홍보하고 이런 데 쓰고 직원들 회사 운영비로 쓰고 심지어는 인간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젊은 스타트업 회사들 그 CEO들 성실히 일 잘하면 괜찮은데 그중 누군가는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과 뭐 이런 유흥을 즐기고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코인판 투자 자금이 프로젝트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 개인 사생활 유흥비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이게 김치 코인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건 뭐 어떤 특정 뭐 시세 조작 행위를 하는 그런 작전 세력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한번 시세를 뻥 튀겼다가 다 팔아먹고 다 나와서 그 회사가 그냥 없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일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알트코인들은 스타트업 회사의 지분 없는 주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우리는 뭐라 할 근거가 없다.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수백 개, 수천 개의 알트코인 중에 정말 제대로 프로젝트 하는 회사도 있긴 하겠죠. 극소수로. 그런 회사를 잘 찾았을 때 이제 알트코인 투자가 빛을 발하는 거지. 아무 코인이나 덜렁 사놓고 와 10배, 20배 갈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당장 내일 상장 폐지돼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코인 시장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장 폐지가 엄청나게 많이 됐고 상장 폐지되면 다른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중단된 코인들이 다른 거래소로 옮겨봤자 누가 그 코인을 사주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은 와 알트코인 진짜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흙 속의 진주 그리고 저 산에 땅을 판 다이아몬드 하나 원석을 발견하는 그런 확률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때 알트코인 상장 폐지 목록 찌라시가 있었는데 그런 찌라시가 돌게 된 배경과 결국 진실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말이 최초에 나오게 된 게 어떤 커뮤니티에 이제 상장 폐지 목록이라는 그 코인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나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이 7월 19일인가? 그때로 잡혀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막 가상자산보호법 정부에서 뭘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겁을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코인에 대해서 뭐 규제나 어떤 시행을 했는데 코인에 긍정적인 건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데 알트코인 목록들이 쭉 나왔어요. 그 알트코인 목록에 적혀있는 대상이 되는 코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겁을 먹고 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시세가 하락해서 떨어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시기 당시에는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하락해서 빠진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목 그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해 줘야 되냐. 그 법안 내용들이 주우선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럼 돈을 어디에 제일 먼저 맡깁니까? 거래소에 입금을 해야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을 사고 남은 돈 그리고 안 사고 거래소에 있는 돈은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래소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그럼 이걸 누가 주체적으로 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보호해 줄 것이냐, 이 주체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걸 앞으로 은행이 해라. 거래소 자금 예치는 이제 은행이 관리를 하고 이 예금으로 보고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일단 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에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갑에. 거래소 자체 지갑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고, 해킹당하면 너 어떻게 되는 거냐. 거래소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코인 다 도난 당하면은 물어줄 수 있어? 소비자들 보호해 줄 수 있어? 물어줄 수 있냐고, 너희 자금으로. 파산하고 치울 거 아니야, 예전처럼. 마운트곡스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FTX, 마운트곡스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이냐. 애초에 조심해라. 코인 다 빼. 오프라인 지갑에 70% 이상 보유해라. 해킹 당해도 조금만 털리면 너희 회사가 그동안 번 걸로 알아서 보상해주고, 오프라인에 있는 지갑에 있는 코인으로 이용자를 다시 보상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라. 자, 요게 또 주 정책 법안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알트코인 상장 페이지하고 비슷한 건데, 일단 거래소 어설프고 프로젝트 진행도 안 하고 뭐 국내에서만 어떤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막 이런 류의 코인들, 이것들 상장 폐지해라. 그걸 우리가 샀을 때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코인들은 상장시키지 말아라 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있다면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피해가 없게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더 큰 피해를 막자라는 거죠. 이미 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상장 폐지를 만약에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시세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런 조치는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과거에도 해왔던 겁니다. 특정 코인이 프로젝트 개발을 안 하네? 특정 코인이 이상한 시세 조작 행위를 하네? 막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고, 코인 유통 물량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물량을 뿌리고, 이런 거 왜 하느냐. 지적되면 그걸 체킹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6개월간 관리해서 상장 유지 이런 사유에 들어갔을 때 보존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시키는 이런 제도를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제대로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지, 갑자기 뭐 이런 조건에 들어가는 알트코인들을 다 상장 폐지 한꺼번에 해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가 주는 그런 오해와 우린 공포 심리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서 저는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저도 많이 봤는데 갑자기 무슨 코인에 다 명시돼 이 코인 상장 폐지당한다 도망가라 이런 자극적인 코인 유튜버들, 그리고 코인 다 상폐당한다 막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뉴스와 유튜브 썸네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모든 분위기가 막 그렇게 휩쓸려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인 가격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매수와 매도세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너도나도 다 팔고 있으면 겁나서 무섭다고 떠나가는데 당연히 코인 시세 안 떨어질 수 없잖아요.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폭락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된다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일까요? 전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앞으로 6개월간의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상장 폐지와 관련된 그런 법을 집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특정 코인을 모니터링 했는데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봤는데 말을 안 들어. 계속 유통 물량을 더 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기는 그보다 적게 해놓고 보니까 막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링 해보니까 계속 이상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진짜 그 대상에 되는 코인들은 거래소가 포착을 하겠죠. 그 실질적으로 그런 코인들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왜?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럼 그로 인해서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세가 하락해서 또는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와, 실제로 상장 폐지를 했구나. 내 것도 될 수 있겠다. 나도 이게 불안한데? 너도 나도 불안한데? 왜? 여러분들 중에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빠삭하게 알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지. 대부분 없어요. 그 코인 뭐하는 코인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의 형이 사라고 좋다던데? 아니면 이 작전에서 10배 올린다는데
자꾸 이런 말만 듣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하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투자한 그런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투자한 곳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넣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투자도 아니고 거의 투기에 가까운 무지한 투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된다? 상패당한다 하면은 당장 그냥 무너지는 쉬운 유리 멘탈이라는 거죠. 왜? 어떤 그 코인에 대한 소신이 없잖아요. 알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는 더 공포심이 생긴다. 그럼 내 것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그런 뭐 코인들을 갑자기 막 20개, 30개, 100개 이거를 동시에 막 상장 폐지를 하지 않겠죠. 이건 거래소의 그런 이득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데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소도 일단 거래가 이루어져야 그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코인 프로젝트들을 어쨌든 권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그런 기회도 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라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이씨 너는 말 너무 안 들어. 그냥 상패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당장에 뭐 조건 안 된다고 다 상패시키고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실제로 가상자산 그 이용자 보호법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정, 권고, 뭐 계속 이럴 기회를 주고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에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행하지 않았을 때 혹시나 상장 폐지되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재검토를 또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 법이 시행되면 바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막 갑자기 상장 폐지 당할 거야. 이런 공포감을 확산시켜서 막 너도 나도 매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뭐 하는지 좀 공부도 해보시고 그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 가면은 코인 정보 들어가면 뭐 하는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백서라는 것도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물론 다 좋다라고 적어놓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는 거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든 거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좀 투자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그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 같은 어떤 유튜브나 어떤 전문가, 학자분, 그리고 현업 종사자분들이 너도 나도 코인 유튜버에 출연하고 미디어에 나오셔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거야. 이 100% 신뢰하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튜버들, 미디어들에 나온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 아닌 건 거슬러서 없애버릴 수 있고 맞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투자 소신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이런 행동 자체를 좀 지양하시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뭐 논리가 맞구나, 근거가 있구나, 팩트를 따져보니까 일리가 있네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건 좀 걸러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잘 판단하셔서 바른 투자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